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한 기업의 지난 4년을 아주 깊게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2021년에 금융의 민주화라는 기치를 내걸고 시장을 정말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기업이죠. 바로 로빈후드, 티커명 후드입니다. 네, 오늘 분석의 핵심은 바로 바클레이즈가 2021년에 내놓은 첫 분석 보고서, 그리고 4년이 지난 2025년 현재 시점의 최신 실적 리뷰 보고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이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보면 정말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뭔가 4년 전 졸업사진이랑 지금 모습을 비교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당시에 그 야심찬 예측이 과연 현실이 됐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성장했는지 그걸 추적해보는 게 오늘의 미션입니다. 로빈후드의 비전부터 비즈니스 모델, 재무 상태까지 무엇이 변했고 또 무엇은 그대로인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큰 그림부터 시작해 볼까요? 2021년 보고서를 보면 로빈후드의 비전, 이거 굉장히 명확했어요. 결제, 투자, 송금까지 다 아우르는 금융 슈퍼 앱이 되겠다, 이거였죠. 4년이 지난 지금 이 꿈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그 슈퍼 앱이라는 큰 방향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을 오르는 등산로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등산로가 달라졌다고요? 네, 2021년에는 알리페이를 롤모델로 삼아서 무조건 쉽고 재미있게 만들자. 그래서 신규 사용자를 최대한 많이 모으는 일종의 양적 팽창에 모든 걸 걸었거든요. 아, 맞아요. 그때 밈 주색 열풍의 완전 중심에 있었으니까 일단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데는 확실히 성공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 전략이 바뀌었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이제는 무작정 사용자 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 질적 성장에 집중하고 있어요. 특히 플랫폼의 핵심 동력인 액티브 트레이더, 그러니까 활성 투자자들을 꽉 붙잡는 쪽으로 방향을 튼 거죠. 아, 단순히 앱 설치한 사람이 몇 명이냐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얼마를 쓰고 얼마나 오래 머무느냐, 이게 더 중요해졌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잠깐만요. 근데 그건 좀 의외인데요. 로빈후드는 원래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가장 쉬운 앱, 이게 정체성 아니었나요? 그런데 갑자기 액티브 트레이더, 그러니까 전문 투자자들을 공략한다고요? 그 시장은 이미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같은 강자들이 꽉 잡고 있잖아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 지점이 로빈후드의 가장 큰 변화이자 도전인 거죠. 더 이상 쉬운 앱에만 머물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겁니다. 그 증거가 있나요? 그럼요. 로빈후드 코텍스라는 AI 기반의 맞춤형 분석 툴을 내놓고 로빈후드 소셜이라는 커뮤니티도 만들었어요. 심지어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공매도 기능, 선물 거래, 그리고 지수 옵션 야간 거래 같은 전문적인 기능들을 대거 추가했습니다. 와, 이건 거의 다른 회사가 된 수준인데요. 모두를 위한 금융에서 진지한 투자자들을 위한 가장 강력한 플랫폼으로 이렇게 진화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슈퍼앱이라는 꿈은 여전하지만 그 꿈을 이루는 방식이 훨씬 더 정교하고 대담해진 셈입니다. 전략의 무게중심이 그렇게 이동했다면 당연히 돈을 버는 방식도 달라졌겠네요. 2021년에는 로빈후드 하면 PFOF 논란이 가장 뜨거웠잖아요. 주문 흐름 결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비판이 항상 따라다녔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네, 그 PFOF, 여전히 로빈후드의 중요한 수익원이긴 합니다. 하지만 4년 전처럼 회사의 명운을 걸고 있는 정도는 아니에요. 2021년 보고서를 보니까 당시 전체 매출의 75%가 여기서 나왔다고 되어 있네요. 거의 절대적이었네요. 그랬었죠. 특히 옵션 거래에서 나오는 PFOF 수익이 막대했고 시타델이라는 특정 회사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게 가장 큰 리스크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주 적극적으로 수익원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3분기 실적 전망을 보면요. 기존의 주식, 옵션, 암호화폐 외에 앞서 말씀드린 선물 거래가 완전히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PFF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새로운 엔진을 장착한 거군요. 또 다른 건 없나요? 더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예측 시장, 즉 프리딕션 마켓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도발적인 분야에 공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측 시장이요? 그게 뭔가요?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해서 투자한다거나 그런 건가요? 사실상 스포츠 베팅이랑 어떻게 다른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스포츠 경기 결과나 정치, 경제 이벤트 결과를 예측해서 투자하는 시장입니다. 물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베팅과는 다르지만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죠. 심지어 이 시장을 키우려고 전문 업체랑 조인트 벤처까지 설립했어요. 여기에 더해서 암호화폐를 그냥 사고 파는 걸 넘어서 보유한 코인을 맡기면 이자를 주는 스테이킹 서비스도 크게 확장해서요. 관련 자산이 10억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PFOF라는 단 하나의 엔진으로 비행했다면 이제는 선물 거래, 예측 시장, 암호화폐 스테이킹이라는 여러 보조 엔진을 단 셈이네요. 자, 그럼 이 모든 새로운 서비스들을 실제로 이용할 고객 이야기를 좀 해보죠. 팬데믹 때 로빈후드로 몰려들었던 그 수많은 초보 투자자들. 그들은 이 복잡해진 로빈후드를 여전히 좋아할까요? 아니면 로빈후드는 이제 완전히 다른 고객을 쫓고 있는 걸까요? 그 부분이 바로 로빈후드 현재 전략의 핵심입니다.
2021년에는 누적 계좌 수가 2250만 개다 이러면서 신규 고객 유치에만 열을 올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계좌 수 자체보다 그 안에 든 내용의 물의 질을 훨씬 중요하게 봅니다. 플랫폼에 오래 머물면서 더 많은 거래를 하는 액티브 트레이더 한 명이 그냥 앱만 깔아놓은 사용자 10명보다 훨씬 가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예측 시장의 현재 사용자가 약 100만 명 정도입니다. 전체 계정 수에 비하면 아직 적죠. 하지만 로빈후드는 이 100만 명의 사용자당 평균 매출, 즉 ARPU를 극대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충성 고객으로부터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내겠다는 아주 명확한 전략적 전환입니다. 그렇군요. 고객 전력이 바뀌니까 당연히 경쟁 환경도 완전히 달라졌겠네요. 지금도 그 구도는 비슷하지만 로빈후드가 전문 기능을 강화하면서부터는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처럼 액티브 트레이더 전문 플랫폼과의 직접 경쟁이 훨씬 치열해졌습니다. 결국 로빈후드만의 무기도 바뀌었다는 뜻이겠군요. 그렇죠. 4년 전 로빈후드의 무기가 수수료 우려랑 혁신적인 UI, UX 이 두 가지였다면 지금은 여기에 새로운 무기들을 잔뜩 장착했어요. AI 기반 고급 분석 툴 코텍스, 소셜 트레이딩 커뮤니티, 그리고 선물과 예측 시장을 아우르는 폭넓은 상품 라인업 같은 것들이죠. 더는 초보자를 위한 쉬운 앱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강력한 앱으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제일 궁금한 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실제로 회사에 돈이 됐나요? 2021년에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긴 했지만 수익성은 계속 물음표였잖아요. 가장 극적인 변화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돈을 버는 체질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2021년 보고서를 보면 무려 7억 4,500만 달러의 대규모 순손실이 예상될 정도로 재무 상태가 불안정했어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였네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췄습니다. 2025년 보고서에서 바클레이즈가 3분기 주당 순이익 EPS를 0.60달러로 예측했거든요. 이건 시장의 평균 예상치였던 0.49달러를 23%나 뛰어넘는 아주 인상적인 수치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지표는 조정 EBITDA 마진율인데요. 쉽게 말해 회사가 영업활동으로 현금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이 마진율이 2024년 48% 수준에서 2026년에는 61%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될 정도니까요. 100원을 벌면 61원이 이익으로 남는다는 뜻이니 현금 창출 능력이 엄청나게 좋아진 거죠. 수익성이 이렇게 뚜렷하게 개선됐으니 로빈후드를 보는 바클레이즈의 평가 자체도 완전히 달라졌겠는데요. 네, 정말 180도 달라졌습니다. 2021년 8월 바클레이즈의 투자 의견은 중립이었고 목표 주가는 50달러였습니다. 성장성은 인정하지만 PFF 규제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본 거죠. 그때 밸류에이션 근거는 뭐였죠? 당시 기업 가치는 2023년 예상 매출의 2부의 레베뉴 배수,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매출로 나눈 값을 12배 적용해서 산출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최신 보고서에서는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했고 목표 주가는 무려 120달러로 대폭 올렸습니다. 와, 50달러에서 120달러요? 무엇이 그렇게 평가를 바꾼 걸까요? 바로 그 실행력입니다. 액티브 트레이더를 공략하기 위한 신기능들을 정말 빠르게 출시하는 그 실행력에 아주 높은 점수를 준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볼 때 앞으로 로빈후드가 맞이할 새로운 기회는 무엇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리스크는 뭘까요? 성장 기회는 명확합니다. 첫째, 액티브 트레이더 시장을 더 깊이 파고들면서 충성도 높은 고객 기반을 단단히 구축하는 것. 둘째, 예측 시장이 완전히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어주는 것. 셋째, 스테이킹 같은 암호화폐 부가 서비스를 통해 추가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1년에 잠시 멈췄던 유럽 등 해외 시장 진출을 다시 본격화할 가능성도 열려 있고요. 그럼 여전히 남아있는 리스크는요? 4년 전의 리스크와 비교하면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궁금합니다. 2021년의 핵심 리스크는 PFOF 규제, 시장 변동성, 그리고 소수 마켓 메이커에 대한 의존도였죠. 이 리스크들은 사실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PFOF 규제 논의는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거든요. 여기에 새로운 리스크들이 추가됐습니다. 플랫폼이 고도화되면서 기존 강자들과의 경쟁은 훨씬 더 살벌해졌고 예측 시장이나 소셜 트레이딩 같은 신사업이 아직 확실한 수익으로 연결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신사업에 따르는 새로운 규제 리스크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최근 유럽에서 토큰화 주식 프로모션을 진행하다가 오픈 AI 추가 마찰을 빚었던 사례가 대표적이죠. 잠깐만요. 토큰화 주식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개념이고 오픈 AI와는 왜 문제가 된 건가요? 토큰화 주식은 실제 주식을 블록체인상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디지털 자산입니다. 그런데 로빈후드가 오픈 AI의 허락 없이 임의로 그들의 주식을 토큰화해서 프로모션에 활용하면서 법적 문제가 생긴 거죠. 이처럼 새로운 상품을 내놓을 때마다 따라오는 규제와 법적 불확실성은 앞으로도 계속 로빈후드가 안고 가야 할 숙제입니다. 네, 오늘 로빈후드에 대한 심층 분석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2021년 모두를 위한 금융을 외치며 혜성처럼 등장했던 로빈후드는 4년의 시간 동안 액티브 트레이더를 위한 전문 금융 플랫폼으로 성공적인 진화를 이뤄냈군요. PFOF라는 단일 엔진에서 벗어나 예측 시장, 암호화폐, 전문 트레이딩 기능이라는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며 안정적인 수익성을 증명해가고 있고요. 네, 바클레이즈는 바로 이 변화의 실행력과 미래 가능성을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저희가 분석한 자료가 나온 지도 시간이 조금 흘렀고 시장은 늘 변하죠.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로빈후드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이 모든 변화가 금융의 민주화라는 초기 비전에서는 조금 멀어지고 결국 소수의 전문 투자자들을 위한 또 하나의 복잡한 앱이 되어가는 과정일 뿐일까요? 오늘 내용에 대한 더 자세한 분석과 최신 시장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저희 유튜브와 블로그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